커피 마시러 와도 되겠네요. 커피도 맛있는데. 아, 예. 원래 이제 도로시는 농사 짓기 전에 양평읍내에서 커피 카페를 했었거든요. 그 카페 이름이 도로시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오지마 버타 도로시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례명 도로타의 도로시더라고요. 저 오대츠 천주교인데. 아니, 근데 뒤에 보면은 기타도 있고, 이렇게, 여기 뭐 난로도 있고 되게, 이렇게 체험 농장처럼, 이렇게 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뭐 지금, 농장이 네. 이제 저는 저희 농장 이름이 이제 숯불 농장. 별총총 달희영청 숯불 농장이거든요. 별총총 달휘영청 숯불 농장이요. 제가 지금 여기 간판을 조각도로 새기고 있는데 저 농장 이름은 뭐 예쁘라고 지은 이름은 아니고 예쁜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농사 철학을 담고 싶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생명역동농업이라는 게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100년 전에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농사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생명역동농업의 창시자는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예요. 독일 분이신가요? 독일 분? 그렇죠. 또. 다행히. 아니면 어떡하려고 했네. 네. 네. 그때는 뭐 지금 독일처럼 경계가 이렇게 안 있어서 뭐 독일, 오스트리아 이렇게 스위스 이렇게 같이 사셨는데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이제 기자님도 처음 들어보실 텐데 인지학이라는. 인지학이요? 예, 뭐 칸트의 무슨 철학 이런 거 있잖아요. 전공이 철학이셨나요? 아니요. 인지학이라는 이제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는 나의 철학은 유기 이론론이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지학이란 말은 인간에 대한 지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지혜. 네. 그래서 인지학이라고 부르는데 그 인지학의 의미는 유기 이론론이라 여기도 유기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철학은 세상과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세상 만물은 그러니까 심지어 슈타이너 박사는 우주 만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맞는 것 같은데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근데 서양 철학은 분리시켜 왔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와 대상을 분리시켰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 칸트나 이런 대철학자의 사상은 나와 대상을 분리시켰는데 그 대상이라는 존재는 잘 모른다 이거잖아요. 모른다. 이게 뭐 신인지 뭐 절대자인지 초월의 세계에 있는 건데 나는 거기까지는 알 수 없다. 근데 슈타이너 박사가 말하는 유기 이론론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깊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만약에 태양을 비롯한 별들이 자전과 공정 서로 회전 운동을 한다면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도 그런 순환 운동을 할 거다. 이 지구에 있는 물질 아니면 인간을 소우주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잘 들어가 보면 이 우주의 진리에도 접근할 수가 있다. 이게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슈타이너 철학이 아까 말하자면 유기농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농사 짓는 분이 아닌데 그걸 보는 거죠.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장미를 키우면 빨간 꽃,
사과에 빨갛고 해바라기를 피면 노란 꽃이 피고 식물의 잎의 색깔도 다 다르잖아요. 모양도 다 다르고 사는 생존 방식도 다 다르고 이건 지구 안에 있는 어떤 누가 결정한 건 아니다. 식물은 그 지구 바깥에 달을 비롯한 별들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식물이 선택하는 색깔은 별이 준 선물이고 식물의 열매의 색깔도 별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그래서 그 식물을 잘 보면 아 이게 어느 별의 영향을 받았네 라고 알 수 있다. 이게 슈타이너 박사가 말한 그 유기 이론론 쪽으로 푸른 농사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슈타이너 박사가 죽기 전에 1년 전에 독일 그 유럽 농민들한테 이끌려가서 농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당신의 철학을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한 열흘 동안 어느 지역에 붙들려 가다시피 해서 그 바쁜 양반이 농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걸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이 흙도 보면 뭐 결국은 쪼개고 보면 원자라는 걸로 존재하잖아요. 질소고 철이고 아연이고 납이고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흙이 된 거고 그 물질에서부터 진화해서 생명체가 나왔잖아요. 미생물서부터 식물, 곤충, 동물, 사람에까지 이런 생명체의 존재 방식과 그리고 그 식물들이 살다 보면 병에도 걸리고 뭐 벌레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배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농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열흘 동안 이제 이렇게 지어야 된다 농사는. 그러니까 식물의 존재 방식이 이러니 이 존재 방식대로 재배를 해야지 지금처럼 그때 당시에 이제 20세기 초반이었나 19세기 말 이 정도 됐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밀은 생명력을 잃고 식물은 생명력을 잃어서 점점 생명력이 잃으면 퇴화될 거고 이 퇴화된 곡식과 열매를 사람이 먹으면 사람이 건강하지 못할 거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때 슈타이너가 말한 게 유럽에서 이제 그 1, 2차 세계대전, 1차 대전 이후에 급격히 그 농사에 사용하는 무기 공장들이 네. 전쟁 끝나고 농약 이런 걸 막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네. 비료나. 네. 그래서 이걸 쓰니까 유럽 농민들이 이상하다. 밀은 수확해서 그 종자를 그 다음에 씨앗으로 가능했는데 점점 그게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벼를 수확하면 나머지를 내년 종자로 쓰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되는 원인이 뭘까라고 해서 농사를 짓지도 않은 슈타이너 박사가 이제 그러니까 철학자를 찾아간 거죠. 말하자면 가서 왜 유럽의 밀들이 곡식들이 생명력이 점점 퇴화되는지 그 원인을 당신이 좀 알려주고 이 퇴화된 생명력을 다시 이렇게 살리는 방법이 뭔지를 좀 알려달라. 그랬을 때 이제 슈타이너 박사가 그러면서 니들이 한 짓을 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묻냐고. 니들이 화학 비료를 만들어서 막 뿌려대지 않았냐. 그리고 농약을 벌레 죽인다고 막 쳐대지 않았냐. 풀 죽인다고 제초제를 치지 않았냐. 그리고 이 씨앗이라는 생명체에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하지 않았냐. 지금으로 말하면 GMO 같이 이제 개조를 막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의 욕심이 그렇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식물은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은 서로 깊이 영향을 주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농민들이 지금 유럽의 농민들이 하는 짓은 그 깊이 영향을 주는 관계를 깨는 행위다. 그게 어떤 관계냐? 별이
다른 지구 위에 있는 식물의 그 번식과 생명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다가 막 농약을 치고 비료를 주면 죽어 있는 광물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막 뿌려버리면 이 식물은 더 이상 달에 의한 번식과 이 본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곡식을 사람이 먹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된다. 건강하게 하지 않는 거다. 근데 너희들은 계속 그런 짓을 해왔지 않냐? 전쟁 이후에.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랬을 때 농민들은 이제 편하잖아요. 벌레 공격을 피할 수 있잖아요. 수확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증산. 그리고 비료를 쓰니까 훨씬 더 편하다. 편리. 그 많이 생산하고 농민들이 좀 더 편안하려고 방법으로 택한 게 비료 농약. 그걸로 인해서 미리 점점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건데 어떤 것을 택할 건지는 당신들이 택해라. 그 강의를 한 게 그 1900년도 후반에 1995년, 96년 이 무렵에 슈타이너의 농사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 세기 후에. 그렇죠. 예. 우리는 늦게 받아들인 거고 유럽이나 이제 이런 데서는 그 이후에 슈타이너의 농사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럽에 가면 바이오 다이나믹이라 그러면 다 알아요. 그리고 특별한 유기농 매장에 가면 이제 바이오 다이나믹 농산물을 따로 판매할 정도로 되게 이제 인지도가 높은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생소하죠. 농민들도 몇몇 농민들만 이걸 이제 그런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그때 슈타이너 박사가 열흘을 강의하고 몇 달 뒤에 갑자기 과로로 이제 돌아가셔요. 죽어서 유일하게 슈타이너 박사가 식물이 이렇게 존재하니 농사를 이런 방식으로 지어야 된다라고 말한 게 그 열흘 동안 말한 건데 그게 바이오 다이나믹 생명 역동 농업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슈타이너 박사가 농사만 얘기한 게 아니라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게 지금 발도르프 교육이죠. 대한교육 발도르프 학교가 유명해졌는데 우리나라에도 10몇 개 학교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발도르프 대한학교는 뿌리가 슈타이너 인지학에 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생명 역동농업의 뿌리는 슈타이너 인지학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 이제 우리 섣불 농장을 알고 지역에 있는 발도르프 학교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제 농사 수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장소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아,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올해는 이제 한 달에 2번씩 거기 가서 학교 선생님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농사 수업을 해야 되고,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농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발도르프 교육을 통해서 자유로운 인간, 개인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공교육하고는 안 맞아요. 교육 철학이.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슈타이너가 말하는 이제 그 인지학에 의하면 관계가 있는데, 자기의 철학이 교육으로 나타나면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사람의 교육은 이렇게 돼야 된다. 사람을 키워내는 거잖아요. 교육하는 거잖아요. 근데 농민들이 자기 철학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생명의 역동농업이 된다. 자기의 그 인지학 철학이 농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생명의 역동농업 농장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아이들이 이 생명 역동농업 농장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뿌리가 같고 철학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명 역동농업 하는 농민들은 발도르프 교육기관에 가면 이제 농사 선생님이 되고,
자연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발도르프 교육기관에 가면 반드시 생명역동 농장이 있어요. 아니면 그걸 농장을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 농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양평에 있는 발도르프 그 대안학교도 장차 생명역동 농장을 학교 안에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텃밭 수준이지만 대신 이제 농장이 옆에 있으니까 아이들은 거기에 가서 수업을 받고 농민을 초대해서 이제 교사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곳이 이렇게 하다 보니 어렵죠. 이 생명역동농업이라는 생소한 농사 방법을 하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제가 막 슈타이너 박사의 철학을 얘기했지만 저도 역시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이 이걸 되게 낯설어 하는데, 이 농민이 하고 있으니 이 농산물이 생명역동농업으로 농사 방법으로 만드는 농산물이야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주변에서 알 수도 없고 뭐 인정을 받을 수도 없는데, 그냥 우리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년 전에 이 농장에 이렇게 와서 커피도 마시고 뭐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면 이분들이 모여서 우리 촛불농장 회원이 되면 어떠냐, 회원을 만들어 보자. 괜찮은데요? 그러면 이 생명역동 농장에서, 촛불농장에서 만든 농산물을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꾸러미 형식으로 보내라. 그러면 회원이 되겠다. 근데 농산물을 꾸러미로 이렇게 택배로 보내기가 쉽진 않거든요. 뭐 여름 같은 이제 시들고 변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그때 겨울에 모여서 회원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몇 달 동안 하다가 처음에 이제 서울 뭐 전국에 있는데 24 가족이 난 회원이 되겠다. 우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촛불농장 농사철학에 동의가 되면 공동농장주 형태로 생명역동농업이 이제 사실은 그 세밀하게 들어가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실현할 수 있는 농장을 만드는데 그건 긴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회원이 아니라 그냥 공동농장주가 돼서 매년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2년 전에 여기 도로시 와이프가 너무 동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닭을 뭐 10몇 마리 이렇게 이제 얻어서 기르다가 1년이 지나면 이게 뭐 2배, 3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병아리를 까서. 그래서 지금은 100마리가 돼가지고 닭장을 뭐 여기저기 짓느라고. 그래서 이제 또 와이프는 우리 농장에 온 어떤 생명이든 뭐 잡아먹거나 잡아먹을 용도로 팔거나 이러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몇 년 사는지 아세요? 16년. 건강하게 키우면 30년 살아요. 아, 그렇게 오래 살아요? 개보다 더 오래 살아요. 아, 닭이 장수하네요. 네. 아, 네. 그래서 저기 보면 닭장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는 10살 넘은 늙은 닭, 그러니까 계란을 못 넣는 오. 늙은 닭. 그럼 그 친구의 역할은 뭐예요? 여기에서?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버려져서 있는 유기견들도 데려와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첫 해의 회원들하고 고민한 게 닭이 너무 늘어난다. 개도 늘어나고 고양이도 밥을 주니까 고양이 지금 저 안에 들어가면 아침에 20마리가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저런 고양이들이 밥 달라고. 그랬더니 네. 이제 회원들이 닭을 풀어놓으면 어떻겠느냐. 그거 괜찮아요. 근데 그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한 얘기지. 풀어놓으면 그 안 돼요? 잡아먹어요? 날짐승 아. 뭐
들짐승, 아, 그래요? 네, 오소리, 뭐 너구리, 심지어 들쥐, 하늘에는 매, 독수리, 뭐. 낚아채가 올빼미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를 방지하자면 골프장 같은 망을 쳐야 된다. 그러고 풀면 된다. 우리도 풀어놓고 싶지만 개들이 있고 고양이들이 다 병아리 잡아가고 그러는데 어머. 그래서 그러면 망을 치자. 우리가 회원들이 이제 기금을 모으겠다. 그래서 솥불 펀드를 마련해서 첫 해에 이제 솥불 펀드가 마련돼서 사람들하고 각 운동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어머. 지금 닭은 아침 되면 절로 다 나가서 블루베리 밭인데 거기서 놀다가 저녁 되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엔 이제 또 뭐냐, 소뿔 농장이니 소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소는 뭐 이제 구제역 같은 전염병도 있고 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허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장차 준비하고 비닐하우스가 몇 개 필요하다. 농사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죠, 장마가 있어서 장마가 오면 작년에 비가 막 2달 동안 엄청 왔었잖아요. 그러면 맞죠. 채소들이 다 작살이 나서 꾸러미를 보낼 게 없는데 뭐 이런 고추나 참외 이런 채소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대신 뭐 전체를 다 비닐하우스는 하지 않고 여기 가면 이제 작은 텃밭인데 그거는 채소밭으로 하고 비닐하우스로만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품목들은 비닐하우스에 하겠다. 그러면 이제 비닐하우스를 비닐을 씌우는 이제 그런 걸로 첫 해에 2가지를 하고 그래서 이제 1년을 보내고 저희는 뭐 커피나 본인들이 원하는 걸 보내줬어요. 회원, 이제 섣불 회원들이 나는 원두커피가 필요해 이러면 이제 여기서 농장에서 내리거든요. 원두커피와 그 청계란이 파란 계란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란과 채소 그리고 뭐 딸기 같으면 잼 만들어서 이런 이제 잼 같은 걸 넣어서 우러미를 보냈어요. 오, 괜찮다. 네, 1년에 8번. 오, 많은데요? 아네요. 네. 농사가 안 되는 때가 있으니까 겨울에 8번은 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회원이 되면서 여기 촛불 농장에 투자한 비용에 되면 조금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기자님처럼 작년 겨울에 1년을 너무나 흡족하게 지냈고 사람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생산자 소비자 이런 뭐 생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관계 말고 솥불 농장 회원들로 꾸려진 솥불 마을을 만들자. 오, 그것도 괜찮은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인터넷 SNS 상에 솥불 마을을 만들어서 여기는 솥불 마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구러미를 8번 보낼 때마다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편지를 같이 보내줬어요. 까불이가 태어났어요. 까불이가 눈병이 나서 병원 가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대충 쳐가지고 그리고 이게 들어간 농산물에 대한 뭐 정보 같은 거 주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솥불 마을에 카톡방 같은 곳인데 거기다가 그걸 받고 자기들이 요리를 했다든가 뭐 글을 쓰는 작가 분들은 그걸로 이렇게 글을 쓰기도 하고 에세이 같은 걸 요리하는 분들은 요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올리고 사진 찍는 분도 이제 저기 사진 찍어주시는 분은 아이들하고 사진을 찍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되게 인상에 남았던 건
달팽이가 따라왔대요, 채소에. 그래요? 예, 그래 보통 달팽이 막 채소 박스에 들어있으면 그거 방풍 사유되고. 아닌데 그거 클레임. 농약 없어서 더 적인데 좋은 근데 건데. 보통은 그래요. 왜? 그래서 막 죄송하다 그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는 달팽이 갔더니 이 사람이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자기 아이가 이 달팽이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달팽이 먹이라고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기르다가 달팽이가 커졌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놔줘야 된다. 그래서 아이를 설득해서 산책길에 그 달팽이를 채소와 함께 산책길에 고이 보내줬다. 이제 놓아줬다. 뭐 이런 얘기를 써서 뭐랄까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됐더니 다른 집에서는 아니 우리 집에는 고추에 고추벌레가 왔다 들어서 고추를 먹으려고 했더니 벌레가 있더라. 근데 자기 집 아이는 고추를 못 먹게 한다. 벌레를 줘야 된다고. 맞는 말인데요? 예, 그래서 그 벌레를 기르고 있다 이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사진 작가 선생님 딸인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늘상 이제 편지로 오고 가고 촛불 마을에서 벌어지니까 제가 작년 겨울에 1년 지나면서 요걸 다 자료로 남겨서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 근데 농사일 바쁘다 보니 못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있고 이래서 또 비대면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기자님처럼 물은 거예요. 촛불농장 공동농장주로 24가족이 함께 했는데 만족도는 아주 높다. 근데 촛불농장은 이제 그 땅의 그 이자나 빚을 갚아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요렇게 우리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낸 돈으로 농장이 꾸려지냐 이게 솔직히 얘기해라 뭐 이러고 그래서 내가 안 되죠. 오늘 저를 얘기를 했죠. 이랬다 했더니 그러면 회원을 늘리자. 근데 난 무작정 늘리는 건 반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거래나 계약 관계를 가지고 내가 꾸러미를 받아야지 얼마를 냈으니 8번은 받아야지 이렇게 오면 서로가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농사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작년에 비가 거의 2달 동안 계속 왔을 때 우리 회원들이 저희한테 꾸러미 보내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논둑이 다 터지고 힘으로 돈을 자꾸 넣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저희 뒤에 논둑이 다 무너졌다 이랬고 기르던 진돗개 진순이가 장마에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 이랬더니 아이고. 진돗개 위로 맞아 진순이 위로금이라고 돈을 보내줘서 아이고. 이제 묻어졌어요, 그래서? 네, 묻어주고 보내준 위로금으로는 이제 와이프랑 술 먹고 이랬는데 그렇고 또 이제 고양이 개 사료가 막 오는 거예요. 장마철에 수입이 없으니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걸 겪으면서 올해 나는 되게 걱정했는데 꾸러미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꾸러미는 되게 높은 그 신뢰나 이런 게 가치가 공유 안 되면 되게 힘들어요. 농민들이 마음대로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농장에 나온 거야 이러면 한 달 내내 오이가 나오면 오이만 계속 보내니까 도시에 있는 분들은 오이를 가지고 먹다가 냉장고에 재워놓고 이러다가 이제 오이지 하면 되는데. 오이 그만 보내세요 뭐 이러고 이제 이러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되게 유지하기가 힘들고 꾸러미는 재계약률이 되게 낮아요. 보통 한 높다 그래봐 20-30%? 나머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편리한 세상에 뭐 매장에 가서 사지 굳이 이렇게 꾸러미를 하겠냐 이런 건데 저희 촛불농장 회원들은 저랑 이제 준비도 많이 했고 생명 역동농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야 된다고 이게 이제 정말로 식물을 존재 방식 그대로 대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분들은 오케이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농장에 온 모든 생명체들을 그대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돌봐준다는 그게 너무 이제 감동을 받은 회원들도 있고 이러저러해서 같이 하겠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가치 공유나 철학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안 받는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면 내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 한 명씩 데려오겠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제 2배로 늘었거든요. 오, 잘 됐어요. 네, 잘 됐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새로 가입하면서 섣불 마을에 들어온 거죠. 아직 올해 꾸러미는 못 보냈죠. 지금 농사 준비를 하니까. 근데 이제 소문 듣고 기대된다. 대신 이제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합의한 게 솥불농장 회원은 농사가 시작되기 전 겨울에 모든 이제 회비를 납부한다는 거예요. 미리 선납을 한다는 거고 그걸로 너희들은 농사를 지어라. 회비가 얼마예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냈습니다. 원하는 만큼이면은 되게 어려운데 그게 그 얼마 정도 이상이면 회원이 될 수 있어요? 회원 만약에 이거 방송 나가면 회원 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못 받아요. 다 차서 진짜요? 네, 받을 수가 없고 아쉬운데? 사실 이렇게 이제 그때 다 다른데 첫 해 회원들은 내고 싶은 만큼 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담스럽게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공개는 안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나눠서 저희가 이건 5년치 10년치 미리 낸 겁니다 이렇게 하고 받았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되게 어렵잖아요. 특히 카페 하시는 분들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강사하시는 분도 어렵고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안 내도 된다 그랬는데 그분들도 그냥 꾸역꾸역 다 선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난해처럼 1, 2, 3단계로 나눠서 하고 꼭 올해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서 하고 점차 이런 이제 차등을 없애자. 회원들끼리 얘기는 그래요. 많이 좀 더 이제 솥불농장에서 꾸러미 택배가 가능한 정도로 모아서 회원 회비를 이제 단일하게 조정하자. 이 차등이 있으니 농장 입장에서도 부담이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내버리면 저 사람은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률적으로 하고 그게 솥불농장의 소득이 충분히 될 만큼 그리고 솥불농장은 어느 정도의 몇 사람의 꾸러미를 보낼 수 있는지 이제 경험을 쌓아서 뭐 100명의 회원이 필요하다 이러면 더 이상 받지 않는 걸로 하되 그 솥불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농장을 중심으로 이런 모임들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됐지만 첫 해는 사진 작가분들은 농장에 와서 사진 강의를 4회 열어서 이 4회의 강의를 받으면 스마트폰으로 이제 농장 주변을 찍어서 충분히 이렇게 비전문가이지만 사진이 취미 활동으로 가능하다. 이게 있고 또 선생님 회원들 중에는 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소설 쓰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이름을 말하면 유명해서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이제 책을 내고 조기 있는 책들은 우리 회원들이 다 낸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 북토크 같은 걸 여기서 하고 계속해서 뭐 그런 이제 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게 하고 가수분이 있어요. 기타가 있는데
직접 치시는 거 아니에요? 기타를? 저는 배우는 중이고 그분은 와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한두 번 여기 와서 공연을 하는 거고 그분이 서울에서 공연을 하면 이제 우리 숯불 회원들은 초대받아서 가고 공연을 하는데 너무 코로나 이후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공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그 가수분을 홍보해드리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솥불 마을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요리사분도 있어서 카페 하시는 분은 요리를 너무 좋아해. 뭐 케이터링 이런 거 하시고 이러면 여기 와서 솥불 농장 농산물로 와. 요리 강습회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분도 역시 되게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주로 이제 여성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 이제 하우스의 쉼터를 그분이 꾸려주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전등, 뭔가 예뻐졌다 했어. 이런 이제 찬장 뭐 이런 것들을 와서 요리를 해주러 오셨다가 그래서 뭔가가 하시고. 더 생겨난 거군요. 예. 하여튼 그러저러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래서 2년째 그 회원들하고 얘기하면서 구성원 회원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만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수 없는 가치를 공유하는 특별한 마을, 솥불 마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산다. 그래서 이 솥불 농장은 점점 더 생명 역동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이 되고 그 농장을 소유한 공동 농장주들은 점점 늘어나 지금은 50가구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농장을 소유한 것처럼 행복해하고 농장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언제든 농장에 와서 내가 이 장소에서 뭘 할 수 있고 그게 우리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물론 이제 2년 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무슨 자랑질이냐 그렇지만 저는 우리나라 농업이나 농촌이 점점 소멸되어 가잖아요. 네. 사람들이 안 오잖아. 노인들만 있고 이제 아이들의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기고 노인들이 마치 마지막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나마 농사를 짓는 곳은 되게 이게 그 경제 논리가 점령해서 소득이 되느냐 많이 생산하느냐 이런 거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농업 정책이 돼서 뭐 무슨 스마트 파밍이니 6차 산업이니 무슨 농사도 융합 복합 융합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뭐 무슨 채소 빌딩을 짓는다는 이랬는데 아니 농사를 왜 그렇게 접하냐고. 그러면 시골에 남아있는 노인들이 스마트 팜이 뭔지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지향해서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이미 농촌은 망가져 있는데 거기에서 자꾸 이제 기업 논리, 경제 논리를 접목시키는데 그거는 농촌을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은 그냥 농사 짓는 곳,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이렇게 생존하게 둬야 돼요. 그걸 농장 중심으로 농촌 중심으로 끌어가야지 도시의 그 경제 산업 논리를 집어들여서 6차 산업을 해야 된다. 70, 80대 노인네들이 무슨 6차 산업을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농촌의 평균 소득이 아까 그랬었죠. 1년에 2천만 원이고 경장 면적이 경기도는 1000평 미만이에요. 거기에 무슨 스마트팜을 적용시켜요. 그냥 가족농 중심의 마을 공동체 그리고 거기에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거기다가 컴퓨터, 기계 접목시켜가지고 무슨 뭐죠? 자율 조정, 습도, 온도 자율 조정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농촌을 망가뜨리는 길이라고 봐요.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물론 몇몇 농가는 그렇게 가겠죠. 그걸 우리는 뭐 선도 농가라 그러고 신지식인 농가라 그러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가되 지금 농촌에 남아있는 그런 거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고 농지는 어떻게 존재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고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피폐해져가 있는 걸 살릴 건가 이런 건데 그 길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획일적으로 싹 밀고 무슨 MB가 4대강 사업하듯이 밀어버리고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명력을 부여하면서 살아있는 농민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것을 농촌 자체가 못하면 도시나 행정이 도와주는 형태로 돼야 되지 무조건 그 행정이 지자체가 나서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그 6차 산업 스마트팜으로 가는 길이야 그러면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럴 거예요. 그럼 그거 따라갔다가 망하는 거죠. 뭐 마치 왜 옛날에 소 키워야 돼 하다가 소파동 나서 망하고 블루베리 심어야 된다고 해서 온 천지에 다 농지에 블루베리 심다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지금은 블루베리 캐내는 만큼 보조금을 주거든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엔 또 뭘 심으라 그러면 대추 심으라 그러면 지금 또 대추 심고 있고 이런 식의 농업 정책이 이게 농촌을 살리는 정책인가. 그래서 저는 너무 속상하고 귀농해서 20년 동안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와서 농촌이 사는 길은 농업 정책이 해줄 수도 없고 공무원들이 해줄 수도 없고 그냥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각자가 처한 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저희 이제 솥불농장 회원들이 했듯이 나는 너희 농장이 생명을 대하는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좋아. 같이 할래. 이렇게 모여온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 식물의 존재 방식을 그렇게 철학적으로 대하는 이 섣불농장의 방식이 좋아. 슈타이너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가치이고 생명인데 그런 것들을 나는 우리 농장이 가지고 있고 여기 함께하는 회원들이 지금 거의 4, 50 회원들이 됐어요. 다른 농장은 다른 방식으로 그런 농장들이 꽤 있긴 해요. 우리는 우리 농장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가공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가공을 주요 그 농장의 이제 그 생산 가공품으로 해서 그걸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을 이렇게 가공했는데 여기에 같이 할 분들은 우리 농장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농장도 있거든요. 주변에 그런 농장들은 저도 이제 같은 처지와 입장이니 되게 응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유기농 쪽으로 삶을 살려고 그러고 농촌이 좋아서 농촌에 왔고 이렇게 사는 농장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응원이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해줘야 농촌이 사는 길이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무시하고 낡은 거고 과거의 것이고 새로운 뭐 외국에서 들어온 이론이 필요해. 그게 스마트팜이래. 그래서 그거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농정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이상한 것을 선진국에서 하더라 하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거 성공한 예 봤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이 행정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렇게 말했던 것도 슬며시 없어지고 새로운 게 나와요. 이명박 MB 정부 때 나왔던 구호가 선진농업인 육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진농업 정책이에요. 지금 그 말 안 쓰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쓰던 게 6차 산업이에요. 그때는
전국의 모든 농업 관련된 사람들이 가면 다 6차 산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6차 산업이 왜 6차 산업이냐? 그러면 농사는 1차 산업이고 가공하면 2차 산업이고 서비스하면 3차 산업이잖아요. 농사는 중요하니까 이걸 곱해야 된대요.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하면 6차 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6차 산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이고. 그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곱하기 때는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회계한 논리를 내세워서 6차 산업 붐이 전국에 일어나가지고 뭐 무슨 양평군 할 것 없이 죄다 6차 산업에 대해 붐이 일어나서 6차 산업을 하겠다 그러면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6차 산업의 찌꺼기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골의 농민들이 딸기를 재배하면 1차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딸기를 가지고 가공을 하면 잼 만들겠죠. 그러면 2차 산업인데 그러면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딸기 농장 가면 옆에 그 딸기잼 만드는 가공할 수 있는 카페가 공장이 있어요. 근데 잼을 만들면 사람들이 와서 딸기 농장을 체험을 해야 되니까 이건 서비스 3차 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면 시골에 밭에 오면 뭐 딸기밭만 보고 있을 수 없으니 딸기를 이용해서 뭐 케이크도 만들고 뭐 이제 하여튼 그런 놀이가 필요하니까 카페를 만들었어요. 요게 6차 산업의 모습인데 지금 양평 인근 지역에 딸기 재배 많이 하거든요. 가면 그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 놓은 딸기밭 주변에 잼 만드는 시설, 그 카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진짜 옳은 방식인가? 이걸 따라갔다가는 농민들 진짜 가랑이 찢어져서 망하고 계속 그렇게 망해왔고, 그리고는 지원은 엄청 많이 해줬대요. 지금까지 수백조를 농촌에 퍼부었대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죠. 뭐 면세유도 공급해주고 뭘 하면은 지원 사업을 많이 해주고 비료 같은 것도 공짜로 주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누가 달라고 했냐고요. 퇴비를 농장에서 소나 돼지, 닭들이 싼 똥으로 퇴비를 만들고 그게 유기농업이지. 어디 갖다 정부에서 퇴비 쓰라고 유박 같은 걸 갖다가 막 수십 포씩 지원해줘서 우리 해줬다 그러고 그 농민들이 그걸 해달라고 그랬나. 그 유박이 다 외국에서 수입된 기름 짜고 난 심지어 GMO 뭐 유체 해바라기 이런 기름 짜고 난 걸 찌꺼기예요? 들여와가지고 그게 거름이 돼요, 근데 그게? 뭐 친환경 육성법에 의하면 된대요. 유박은 유기농업에 허용 가능한 자재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기름 짜고 난 찌꺼기를 발효도 힘들 뿐더러 퇴비화 시키는 그런 긴 공정을 거쳐야 되고, 왜냐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땅에 많이 쓰면 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그 유기농업 제도 자체가 하지 말라는 것, 요거 하지 마, 요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근데 유기농업은 이렇게 오랜 과정을 통해서 땅도 살고 사람도 살고 이런 건데 요것만 하고 요건 하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꼼짝달싹 못하고 그래 알았어 사용 가능한 자재가 유박이니 유박만 쓸게. 그래서 시중에 가면 모든 퇴비가 거의 다가 유박 그 판매하는. 아니 그거를 친환경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농민한테 준다고요? 네, 싸니까 아 싸니까? 원료를 들여와서 여기서 이제 뭐 단순 펠렛 조합을 하거나 그러는 건데 효율성은 있어요 그게 근데? 그만큼의? 뭐 퇴비니까 쓰긴 한데 안 쓰는 게 좋다고 보고, 그리고 비닐하우스 같으면 특히 유박을 잘못 쓰면 땅이 망가져요. 그래서 오히려 땅을 망가뜨리면 농사가 힘들어지는데 문제는 그걸 자꾸 쓰게 만드는 분위기, 제도와 분위기인 거예요. 퇴비 공짜로 지원해주면 죄다 유박만 주거든요.